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한 주의 중반 수요일, 오늘은 제가 인사드립니다. 출발 성공투자 전반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어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ASML의 실적이 예상보다 일찍 발표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미리 공개가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왔는데요. ASML의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오면서 반도체 투심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는 국가별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관련 종목들 모두 낙폭을 키워갔고요. 엔비디아도 4%대 낙폭, AMD도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잘 가던 반도체주에 갑작스럽게 이런 악재를 맞게 돼서 어떻게 소화할지 여부를 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악재를 꾸준히 다 반영하면서 내려왔던 것인데 내일 또 TSMC 실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잠깐 내리는 소나기로 비껴갈 수 있을지 움직임을 좀 보셔야겠고요. 그런 가운데 간밤에 어제 시장 분위기까지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내부적인 동력을 좀 잘 찾아가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일단 어제 분위기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양시장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 변동성이 꽤 있었습니다. 부침이 있었던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제목을 이현령, 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제 장 좀 아쉬웠어 혹은 그래도 선방했어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미증시가 그 전날 사상 최고치를 보여줬죠. 다우가 처음으로 43,000선을 돌파했고요. S&P 500 지수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 움직임을 이어받으면서 분위기 좋게 기세 좋은 오전장의 분위기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시 반경에 중국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막판까지 중화권 증시는 2에서 3%가량의 조정 양상을 띄었습니다. 항생지수, 상해지수, 심천지수 다 같이 좀 빠지는 모습 속에 그 전날 수출입 지표가 나왔었는데 예상 밖으로 쇼크였었죠. 6% 증가할 거야 라고 봤는데 수출은 2.3%에 그쳤습니다. 이런 쇼크의 영향 하루 늦게 반영하는 거다라는 해석도 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그동안 좀 올랐던 데에 따른 차익 매물이라는 해석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미국, 중국 그 안에서 줄다리기 속 우리 증시는 딱 강보합권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괜찮았던 부분으로 본다면 수급의 연속성이 확인됐습니다. 그 전날 보시면 소폭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 시장에 대한 매도가 멈췄나 싶었는데요. 어제는 대량의 매수세 거의 3천억 원 가까운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반도체 쪽으로의 드라마틱한 매수는 아니었지만 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이어졌고 다른 종목들까지 조선주, 유한양행 같은 헬스케어 쪽으로까지 확산세가 이어지는 모습 속에 긍정적인 수급 해석도 가능했습니다. 코스닥도 나쁘진 않은 흐름이었었죠. 4거래 연속적인 내림세를 보여줬었는데 5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여줬고요. 60일선 굳히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 속에 이제 코스닥도 돌아서나 봐 싶었는데 안 좋은 쪽의 해석도 있죠. 2차 전지입니다. 테슬라의 이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확실히 셀온 영향인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BM, 대주전자재료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크게 팔았던 두 종목이 되겠고요. 대주전자재료는 갑작스러운 급락에 좀 놀라셨을 겁니다. 11%의 급락을 보여주면서 어제 10만 원대까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이 판 이후 증권사의 리포트 영향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한 6%가량 내려잡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포르쉐 쪽에서의 이 판매가 좀 부진하다. 순수 전기차 쪽 판매 부진 때문에 게다가 스텔란티스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이런 내용을 소화하면서 6개월 정도 프로젝트가 더 밀릴 것 같다. 결국은 내년에 매출이 찍힐 것 같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기아 EV3라든지 캐스퍼 쪽으로는 수주가
수주가 나오고 있어서 탄탄하게 어느 정도는 받쳐줄 거라고는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수출 쪽으로의 순수 전기차 쪽으로의 모멘텀이 좀 약해졌다라는 측면에서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의 매출 상당히 좀 낮아졌다는 것이 증권사 목표가 하향 조정의 이유였습니다. 이를 소화하면서 급락하는 모습까지 2차 전지의 투심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 안에서도 대장 역할을 해줬었던 지수는 결국 빨간불이었으니까요. 지수를 견인했던 두 섹터가 있다면 반도체 소부장, 헬스케어, 바이오 되겠습니다. 양 지수 시장 안에서의 독보적인 주도주 역할을 해줬는데요.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 전날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엔비디아의 블랙웰 완판 소식 영향을 받아가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신고가, TSMC의 최고가 행진 영향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기관 매수세 들어오면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올라 6만 1,000원을 지지했고 하이닉스는 메타 데이터 센터 쪽으로 SSD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단독 보도를 통해 전해진 내용인데요. 19만 원을 탈환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모처만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하이닉스와의 연결고리 깊은 파도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올랐던 FSD 이 시간대 투자뉴스 7 때 전해드리기도 했었죠. FSD 같은 경우에는 CNT, 펠리클 관련해서 빛을 투과하는 양상 속에서 삼성전자와 손잡고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어제 장중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는데 워낙 바닥권에서의 매물이 깊었던 탓일까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 전날의 신저가였거든요. 2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반도체 요즘 바닥 잘 답던데 FSD는 멀었나 보다 싶었던 주주분들 깜짝 놀라셨을 만한 어제 갭상승이 나왔습니다. 26,500원까지 도달하면서 상한가 찍고 오전에 풀리면서 그 차익 매물도 빠르게 소화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그만큼 컸다라는 걸 반도체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고요. MLB 독보적으로 강하죠. 이수페타시스 어제 기관의 순매수 2위 종목이었습니다. 8%가량 상승하면서 급등 랠리를 보여줬고요. 지금 계속해서 45,000원 회복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잡아주시면 보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틀 영송으로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됐고 어제는 그 전날의 거래량까지 뚫어내면서 급등세를 펼쳐내는 모습이었습니다. HBM, 엔비디아가 간다면 이수페타시스가 한미반도체보다 더 강한 양상을 띨 거다.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최근 독점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내어주면서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랑 같이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쪽보다는 이수페타시스 쪽으로 힘 받아가는 모습, 메리츠증권의 또 탑픽이기도 했었거든요. 이 내용을 받아갔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헬스케어가 압도적인 강세였었고요. 위고비 국내 출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개장 중계 때도 전해드렸지만 출발과 동시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급격하게 겪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첫날에 병의원 쪽으로 문의가 솟구쳤다. 대란 조짐이다. 라는 보도 내용이 전해지면서 블루엠텍이 장중 양봉으로 돌아서면서 그 전전날의 신고가를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차트는 나노엔텍이네요. 어제 25%까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12시 구간 상승 전환된 블루엠텍, 단연 줄릭파마 쪽에서 이제 수입을 했고 유통은 블루엠텍이 하다 보니까 독보적인 수혜주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25%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그 밖에도 나노엔텍이라든지 D&D 파마텍 같이 상승세 보여주면서 장중에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 힘, 오늘의 연속성까지도 잠시 후에 체크가 필요할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혜은 앵커가 조금 더 자세하게 비만 당뇨 쪽 봐주실 거고요. 유한양행, 알테오젠, 리가캠 지금 1군에서 바이오 종목들의 대장주 역할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한양행은 어제도 신고가, 알테오젠은 그 전날의 신고가를 뚫지 못했지만 2%의 상승, 리가캠 바이오의 강세 움직임, 자사주 신탁 소식, 취득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한 차례 더 레벨업을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거래소 안에서 조용했다가 연일 양봉을 기록하면서 차곡차곡 일봉을 쌓아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잠깐 체크해보죠. 4%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108만 원까지 도달하고 있고요. 잠시 후 바이오 쪽 자세히 살펴드리겠지만 9월에 있었던 110만 원의 문턱을 다시 한번 트라이하는가, 노크하는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셀트리온도 함께 상승세에 동참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 밖에 올랐었던 섹터로는 조선, 방산, 원전, 미용 서로 수급을 주고받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상승세 펼쳐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밖에는 사료 곡물이라든지 양자마라든지 단기 수급 안에서도 발빠른 수급의 이동이 확인됐습니다.
자, 국내 증시 정리를 조금 자세히 봤네요. 반도체 계절은 그럼 다시 올까요? 지금 간밤에 미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찬물을 크게 끼얹은 바가 있긴 합니다. 그래도 어제 내용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좋은 부분은 압도적으로 AI 관련 서버향 수요가 강하다는 데 있고요. 아쉬운 부분, 삼전이 못 움직이는 부분은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지금 B2C 쪽으로 모바일, PC 수요는 약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레거시 쪽으로 돌아설 기미가 아직까지는 정통 이 수요 쪽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아직까지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이 돌아서지 않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0거래 연속적으로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있는 모습. 하지만 밑에서부터 쭉 보시면 그 매도세 강도는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3일째 올라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딱 그 기점으로 기관이 3거래일째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58,900원, 5만전자까지 내려간 이후에 3거래일째 바닥 다지고 61,000원 선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달라진 삼성전자, 그래서 긍정 포인트로 잡고 있는 내용이고요. 주변국과의 경쟁은 좀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은 단연 악재입니다. 중국이 레거시 쪽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범용 반도체 쪽으로 가뜩이나 지금 우리 안 좋은데 여기서 MS가 더 뺏길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업데이트된 내용을 점검해 보시죠. 이 내용은 간밤 미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어제도 우리 시장에 일부 영향을 줬던 내용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바이든 정부 쪽에서 엔비디아 포함해서 AMD라든지 첨단 AI 칩과 관련해 지금 국가별로 판매를 상한선을 점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량 우리가 이제 좀 제한할 거야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작년 10월로 되돌아가자면 엔비디아, AMD 같은 첨단 AI 칩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의 연장선상인데요. 그런데 다른 국가 쪽까지 크게 규제할 필요는 없어라면서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쪽이라든지 이쪽으로는 일부 규제를 좀 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쪽 우리 장비 쓸 때 수출 허가 받아야 돼라고 하던 것을 조금 풀어주는 거였었죠. 그런데 최근에 중동 쪽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고 미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쪽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마구잡이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 미국 심기를 잠깐 거스르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빠르게 점검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됐고요. 결국은 작년에 발표했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확대와 강화의 움직임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 반도체 장비 쪽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면서 급등 랠리가 보여지기도 했었어요. 같이 옆에 차트를 통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플러스 글로벌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는 미세하게 좀 공략이 가능할지 체크를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엔비디아에게도 악재인 영향이기 때문에 반도체 투심을 한 차례 제한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기 방향성은 ASML의 실적, 간밤에 깜짝으로 하루 앞당겨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 잠시 후에 체크해 볼 거고요. TSMC의 실적까지도 이번 주엔 계속 체크가 필요합니다. 연일 신고가를 쓰는 바이오 헬스케어가 없었다면 반도체가 회복되더라도 아마 지금만큼의 지수의 자존감이 높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연일 고점에서 신고가를 계속 뚫어내면서 경신해내는 모습이 바이오 쪽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TP는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체크를 볼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증권가에서는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미국에서 먼저 내렸고 최근 금통위에서도 내린 움직임입니다. 이 시차를 반영하면 거의 한 1년이죠. 내년까지의 그 긴 사이클에서 대표적인 수혜주인 바이오 쪽은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넣고 가야 한다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인데요. 그런 움직임 속에 이미 신고가를 내고 있어서 그 상단에 대한 점검은 이 시간 매번 필요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비만 내용은 혜은 앵커가 체크해 줄 거기 때문에 다른 쪽을 담아봤습니다. 그런데 골고루 다 좋습니다. 신약, 실적, 모멘텀 프리미엄, 그리고 CDMO까지 모두 다 스토리 자체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약 모멘텀에 있어서는 대장인 유한양행이 앞서서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고가,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YTD로 벌써 170%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16만 원까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렉나자 글로벌 판매 이거 매출 찍히게 되면 내년 내후년 고성장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포인트고요. 지금 최근에 이 HIV 에이즈 치료제 관련해서 원료 공급한다는 내용도 실적에 플러스될 포인트입니다. 게다가 비만 치료제는 주사제로 인벤티지랩과 공동 개발에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도 신약 모멘텀으로 플러스 알파 기대 요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다 반영해서 22만 원까지 최대 TP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 여기서 업데이트가 계속되면서 눈높이를 올려갈지는 같이 따라가 봐야겠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아주 소리 소문 없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10만 원이 채 안 됐던 종목,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어느덧 13만 원 노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만 5,900원까지 올라가면서 최근 3개월간의 거래량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어제 펼쳐졌습니다. 그 기반에는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가 고성장을 보이면서 미국의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도 나쁘지 않은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는데요. 어제 12만 5,900원 말씀드린 종가에서 조금 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연초에 바이오 종목 실적으로 본다면 이 종목 담으세요라고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 여기서 업사이드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보셔야겠고요.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상반기에 좋았던 종목이죠. 그리고 YTD로는 지금 YTD 비교해 보시면 300%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주도주, 그 안에서도 주도주, 왕 오브 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8만 6,500원이 이번 주에 그리고 그 전날에 나왔던 신고가인데요. 지금 보면 머크의 키트루다 SC 단독 계약을 체결하면서 2월, 3월에 레벨업을 했고요. 그때 처음으로 30만 원의 TP가 나오면서 엄민용 애널리스트의 TP에 모두 다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런데 이달에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제 40만 원 노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의 최고 TP는 유진투자증권 기준 40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산도즈와의 신규 계약도 있었고 이제 10월 31일에 머크의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4월 25일에도 실적 발표 나온 당일날 알테오젠이 한 10%가량 장중 고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었거든요. 이 부분 소화하는지 움직임 보셔야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차근차근 올라온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9월에 최고가 110만 원 돌파할 수 있을지 TP는 120만 원으로 증권가에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TP 체크는 계속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방산 쪽은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어제 좀 놀라셨을 텐데요. 장중에 들려왔던 내용 북한 쪽에서 유일한 우리의 남북 연결선이었었던 경의선, 동해선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이게 실화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다소 놀란 소식이었는데요. 이 내용 때문에 어제 방산주들 오히려 소형보다는 대형이 더 힘 받아가면서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우리 대북 리스크 말고도 러시아의 우크라 곡물 수출한 공습 소식에 사료주가 영향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헤즈볼라 공습 쪽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보복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간밤에 국제유가가 빠진 이후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이란의 군시설을 공격할 거야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강화시킬 만한 내용들이 반영되고 있어서 방산 쪽은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 그리고 드론 사료 정유는 계속 단기적인 움직임만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호흡이 좀 짧게 필요하겠고요. 방산은 기운 호흡으로 가져가자라는 증권가의 시각들이 많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후보가 간밤에 시카고에서 좀 연설이 있었는데요. 한국은 머니머신, 내가 집권하면 13조의 방입이 될 거야 하면서 증액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도 신고가 행진을 보여줬는데요. 추가 랠리 있을지 움직임 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어닝 시즌에 신고가의 미모를 다시 한번 경신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좋았었던 미용 에스테틱입니다. 다 종목들 대표적으로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들 종목들에 대한 눈높이는 여전히 높다는 게 하나의 기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실적 시즌 때문인데요. 지금 상상인증권에서 오늘 오전에 내놓은 리포트 따끈따끈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강했던 내용들은 옆에 포인트로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업데이트된 리포트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
미용 산업의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국의 병의원과의 시너지까지 연결지어 봤을 때 앞으로 수출 모멘텀은 더욱더 기대가 된다. 이게 골자입니다. 지금 수출 경쟁력으로 본다면 과거에는 좋은 화장품 쓰는 게 피부 미용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미용하면 무조건 화장품을 떠올렸다. 그런데 최근 변해가면서 필러 톡신으로 그 시선이 옮겨져 가고 있고 이제는 앞으로 스킨 부스터 그리고 트러블 개선 쪽으로까지 방향이 잡힐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한국의 피부과 성형외과, 중국 쪽에서도 의료 관광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미용 관광. 조금 오픈 이야기지만 이렇게 강남 쪽에 가면 시술 혹은 수술을 받은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 관광, 미용 관광이 경쟁력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 쪽에 이 연구 소재 성장이 병원 쪽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과의 이 연구 그리고 좋은 제품을 내놓게 된다면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릴 만한 분명한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클래시스도 다시 한번 6만 1,000원을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휴젤, 파마리서치, 일제히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TN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 고개를 다시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나란히 상승 움직임을 띠면서 파마리서치도 TP 거의 30만 원, 휴젤 36만 원. 이번에 ITC 승소하면서 한 차례 더 레벨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클래시스도 7만 1,000원 선까지 움직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움직임들 다시 받아가게 된다면 미용기기의 TP는 어디까지일지 잠시 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만 미국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원샷 쭉 보시면 앞서 혜은 앵커가 전해드렸지만 3대 지수 모두 빠졌습니다. 아쉬운 실망감, 빅테크 안 좋았죠? 국제유가 급락했죠. 기대할 만한 포인트들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재 중에 악재라고 본다면 그동안 잘 달렸으니까 라고도 차익 매물의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전날 다우지수가 43,00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43,200포인트까지 간밤에 돌파를 했는데요. 장중 신고가 찍고 0.7% 약세였습니다. 나스닥은 1%의 낙폭을 키우면서 빅테크, 반도체주 약세 영향을 좀 받았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의 은행 실적은 나쁘지 않았고요. 시티은행이 장중 상승하다가 하락 반전하면서 시장 영향을 받았는데 투자 은행 수익 쪽으로 거둔 것이 이번 실적의 키가 된 상황입니다.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지만 다른 쪽의 내용들이 워낙 안 좋았어요. 미국 정부 반도체 수출 국가별 상한선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영향받은 엔비디아 투심으로 영향을 주면서 4.7%가량 조정을 받았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ASML의 실적 실망감 무려 16%까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분기 신규 수주의 경우에는 56억 유로 정도 나올 거야 라고 봤는데요. 23억 유로 나왔습니다. 너무 반토막도 안 되는 이런 쇼크 수준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렇게 16% 급락하면서 최근의 기대감을 모두 다 반납하는 모습. 여기에 영향받은 엔비디아 4.7%가량 빠졌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주 왜 이렇게 안 좋았나 내용을 들여다봤더니요. 대중 수출 규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UV라든지 이런 장비 쪽의 납품이 이전만큼 크지 않았다는 게 이번 신규 수주 쇼크의 이유가 됐는데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도체 수출 국가별로 상한선 검토하게 되면 수출 더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25년 가이던스도 실망스럽습니다. 300억에서 350억 유로라고 밴드를 제시했는데 사실 시장에서의 스트릿 컨센이 361억 유로였습니다. 여기에 한참 못 미치면서 좀 약한데 상한선도 여기에 못 들어갔는데 라는 실망감이 반영되며 결국은 실망감으로 급락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런 악재들이 모두 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나쁘지 않았고요. 최고가 행진 보여주면서 아이폰 출하량이 좋았다라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한 영향 때문에 관련한 에너지 종목들은 일제히 급락이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는 공적 보험이 지금 정부 쪽에서 지원하는데 워낙 이쪽으로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보험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게 악재였습니다. 25년 가이던스 낮춰 잡은 것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3.5% 빠졌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도 같이 조정받았네요. 히트맵은 간략하게 흐름만 보겠습니다. 반도체 우수수, 헬스케어, 에너지 다 약세였고요. 그 안에서 선방했었던 쪽은 통신 유틸리티 같은 방어주였고요. 소비주 쪽은 나쁘지 않았고 월마트 타겟 선방했습니다. 최근 중국 소비주로 자리매김했던 카지노, 로열 캐리비언, 캐니발 같은 종목들 특별한 호재는 없었지만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속에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 속에 부동산 종목들도 선방했습니다. 넘어가 보죠.
연결고리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장 마감하면서 2차 전지 정말 설 자리 없나 봐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장 마감하고 나온 공시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최근에 벤츠, 테슬라 여기에 일주일 만에 또 포드 쪽으로 잭팟이 터졌습니다. 13조 원의 잭팟. 사실 계약 금액이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헤드라인 쪽에서 이렇게 많이 거론을 하더라고요. 업계 추측이라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내용은 이러합니다. 미국 포드 쪽으로 배터리 물량 수주한다. NCMA 파우치형 배터리다. 최근엔 원통형 배터리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납품이 되면서 셀, 모듈 다 납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쉬었었던 그래서 대폭 캐파가 줄어들었던 이 폴란드 공장 쪽에서 납품이 될 예정이고요. 더불어서 이 터키 쪽의 공장도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계약 기간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남겨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하나로 묶어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두 개의 공시예요. 2027년에서 32년까지 75기가와트, 2026년에서 2030년까지 34기가와트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두 가지로 점검이 되고 있고요. 유럽 판매에 주력하는 전기벤 이 트렌지 쪽으로 장착이 돼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작년 판매가 6,175대였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 2,000대 조금 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캐즘으로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해서 하반기 내년에는 좋아질 심산이다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금액은 미공개긴 한데 업계 추측에서는 13조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관련해서 LG 엔솔이 최근에 반등을 주고 44만 원의 문턱에 딱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지금 21선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 안에서 다시 한번 4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반등 주면서 직전 고점 44만 원의 문턱을 뚫어낼 만한 호재인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한국 수출입 발표 나옵니다. 그 때문에 변압기, 화장품 일부 종목들이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일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반도체라든지 수출 품목에 민감한 종목들의 움직임 영향 받을지 체크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ASML 실적 발표 때문에 반도체가 좋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 감안하셔서 이번 주 일정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내용들 좀 점검을 쭉 해봤습니다. 자세하게 좀 살펴봤는데 오늘 섹터 사실 어제만 보더라도 지수는 좀 약했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워낙 많았잖아요. 고르는데 좀 고민을 했죠. 네, 저희가 그래도 다행히 헤드라인 돋보기를 통해서 짧게 들여다봤던 섹터 안에서 상승이 나와서 반갑기는 한데요.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특히 방산 쪽에서의 파트는 좀 고민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 비만 당뇨 쪽에서는 시세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아마 좀 반갑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헤드라인 돋보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어제 국내에 상륙을 했습니다. 저도 맞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맞고 싶다고 해서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위고비가 상륙하자마자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위고비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기사 헤드가 어김없이 쏟아졌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코리아는 이러한 대란을 예상을 했던 것인지 의료기관당 구매 물량을 제한을 걸었는데요. 병원과 의원에서는 이미 9월부터 위고비가 상륙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미리 좀 예약 접수를 받아놓은 곳도 있기 때문에 병의원들이 초도 물량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치열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줄리파마 코리아가 중간 유통업체 포지션을 맡고 있는데 그 서버가 오전 10시 30분쯤에는 마비되는 모습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줄리파마 코리아는 상장사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와 함께 지켜볼 만한 종목들의 시세도 뿜어주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어제 장 마감 후에 시간외에서 대봉 LS가 9.7% 상승, 펩트론 5%, 블루엠텍이 3.9%, 라파스 3.2%, 인벤티지랩, D&D 파마텍, 한국 BNC 이렇게 시간외에서 상승을 뿜어줬던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는 9월에 일라이릴리와의 협업 이슈로 급등이 나온 이후에 9월 좀 말부터는 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외에서 이렇게 5% 시세를 뿜어줬다라는 점이 반갑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외인과 기관들의 순 매수세도 유입이 됐는데요. 외인들은 펩트론과 올릭스를 순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물량의 상당 부분을 기관이 받아가는 모습을 어제 시장에서 나타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고 외인들의 경우에는 새롭게 D&D 파마텍과 삼천당제약을 다시 좀 장바구니에 넣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순 매수 규모가 순 매도 규모를 압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이 순매수 종목에 많이 포진해 있다는 점은 앞으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련 종목들의 상승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수급적인 동향이었습니다. 자, 헤드라인 돋보기 비만 치료제 이야기 조금 더 해보죠. 저희 9월 30일 투자뉴스 7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뤄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줄을 서고 있는 한국 출시에 줄을 서고 있는 비만 치료제 빅파마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까요? 삭센다와 위고비를 영위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는 추락가가 37만 2025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병원과 약국에서의 판매가는 사실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한 70만 원 선이면 한 달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다. 최저가 기준이고요. 그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 100만 원 선, 120만 원 선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지금 뭐 유통은 앞서서 줄릭파마코리아가 담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2차 도매업체는 블루엠텍이 맡고 있는데요. 블루엠텍은 전일 시간외에서도 역시 상당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장중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루엠텍은 위고비가 출시된과 동시에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한국에 젯바운드가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2차 도매 업체로서 이름을 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위고비는 국내 출시가 된 만큼 앞으로 젯바운드가 출시가 된다면 국내 유통사로 유력한 후보군은 어느 기업이 있을까? 그때 당시에 브리핑을 전해드리면서 보령과 한미약품 종근당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제 장중의 시세는요. 보령이 0.2%, 한미약품은 오히려 1%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고 종근당은 보합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블루엠텍은 어제 장중에도 25%의 강력한 시세를 뿜어냈었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위고비에서 시선이 젯바운드로 옮겨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보령과 한미약품, 종근당 물론 각자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호재로도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젯바운드 이슈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당장 이 이슈로 이 세 가지 종목을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시세를 좀 가늠을 하면서 그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경구용과 패치형 그리고 위고비 병용을 함께 하고 있는 올릭스 같은 경우는 8.4% 상승이 나왔고요. 위고비의 성분명인 세마글루타이드입니다.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는 쪽이 유한양행, 인벤티지랩, 펩트론인데 펩트론은 시간 외에서 5% 상승이 나왔고 어제 장중에는 0.1% 약보합에서 마무리를 했죠. 유한양행 3.7%, 인벤티지랩도 3%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경구용이라던가 패치형뿐만이 아니라 위고비 병용요법을 아마 좀 연구를 하고 있는 올릭스의 경우에 장중에 시세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라는 부분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앞서서 이 TJ 앵커가 전해주었습니다만 이제 북한을 향하는 육로가 모두 끊어졌습니다. 머니투데이 자료인데요. 동해선과 그리고 경의선의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북한의 도발이 조금 더 거세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 속보를 받아들고 시장에 수급적으로 좀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들이 글로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니까 사실 시세는 오히려 방산주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남한과 북한 사이에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가 되면서 안 그래도 개별적인 모멘텀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방산주들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흐름 나타냈고요. 그 관련된 종목들 흐름도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마침 또 방산 관련한 브리핑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15일 종가 기준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4.9%, 현대로템 2.3%, LIG 넥스원 1.9%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다만 한국항공우주는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종목들이 모두 상승이 좀 크게 나오면서 탄약 쪽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방산 밸류체인 안에서 상승이 고루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최고 목표가가 교보증권에서 제시한 43만 3천 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경우에도 NH투자증권에서 최고 목표가 7만 7천 원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모두 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패턴을 보여줬고요. 이번 하반기 들어서 외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보유 비율은 늘었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와 같은 방산 대표주에 대한 지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슈겠죠. 11월 7일에 MSCI 한국지수 신규 편입 종목이 발표가 됩니다. 가장 유력하게 편입이 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종목이 현대로템인데요. 일단 이 기준에 들어가게 되려면 시가총액 기준이 6조 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현대로템은 이미 시총이 6.9조 원이기 때문에 이미 이 기준을 넘어섰고요.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5.4조입니다. 그러니까 6조 원에 좀 못 미치는 모습이죠. 그런데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몸집을 불리면서 점차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내면서 유력한 후보군에 편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증권의 위경제연구원은 이런 코멘트 내놨어요. 높아진 수주 잔고 그리고 주가 레벨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제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선 관련한 이야기도 좀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HD 현대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로부터 3,396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2척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렇게 어제 급등하는 모습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도 함께 저희가 시장에서 확인이 됐었죠. 자, 이제 장기호황 사이클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조선 밸류체인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7월 29일 투자뉴스 7에서 민영 앵커가 정리해준 조선 관련한 밸류체인 한 번 더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친환경 선박으로 이행이 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은 특히 이 본행제 쪽이 아닐까라는 이야기 그리고 중국에서 조선 관련한 캐파를 늘리고 있으나 엔진 쪽은 기술력 면에서 우리 엔진을 차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에서 엔진 쪽도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좀 비만 당뇨부터 방산 그리고 이렇게 조선까지 좀 다채롭게 짚어봤는데요. 오늘 어떻게 전략 전반적으로 가져가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포지션에서 특히 간밤 미국 시장이 빠진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전에 주목해야 될 이슈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어제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미국 네. 시장이 하루 만에 좀 분위기가 확 바뀌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그래도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 조금 힘을 내는가 했는데 조금씩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은 최근 반등세를 함께 업고 가면서 이제는 좀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지금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머리가 좀 복잡해집니다. 네, 우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이 동반되지 않은 반등세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가 마무리됐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 종목별로 주가의 편차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 반도체에 집중된 매도 흐름과 함께 그 수급이 여러 종목군들로 이전이 되면서 액티브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LG엔솔이 최근 뭐 미드니켈이라든지 아니면 4680 아니면 LFP 이러한 여러 가지 소재의 다변화를 바탕으로 한 배터리의 수주를 종합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장기 전망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 인식과 함께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단은 어느 정도 막혀 있지 않을까. 즉 주가의 바닥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지만은 상단을 뚫어낼 수 있을 정도의 펀더멘탈은 아직 유지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ASML발 해프닝 그리고 이에 따른 주가 급락 이것이 반도체 업종군들을 짓누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최근 나타났었던 며칠간 혹은 몇 주간의 주가 흐름과 동일하게
반도체 섹터에 대한 매도 흐름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오히려 다른 주도 섹터 내에서의 좋은 흐름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좋았었던 흐름을 보였었던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섹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3분기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방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력기기 이런 섹터들의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에 영향이 있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의 성장성을 동반한 흐름을 함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괜찮겠으나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반도체는 어제 하루 만에 좀 투심이 확 바뀌었습니다. ASML의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시장이 충격을 받아갈 것을 좀 감안을 하시면서 최근에 주도 섹터로 움직였던 바이오 쪽이라던가 의료기기 쪽이라던가 이쪽으로 오늘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반도체 2차 전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바이오 이야기 좀 한번 더 이어가 볼게요. 비만 당뇨 관련주들 어제 위고비의 출시를 함께 시세도 좀 뿜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간 올랐던 부분들도 있고 어제 시장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만약에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쪽 본다고 한다면 괜찮을까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위고비의 출시가 사실은 세로뉴스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일부 의견들 그리고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약간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네. 최근에 워낙 바이오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 강세가 진정이 되지 않고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비만 당뇨의 상승 사이클 자체가 사실은 비만 당뇨만의 이슈가 아니라요. 범바이오 관련 섹터에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며칠 전에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내기도 했었지만은 지금 시장 내에서 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을 3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물보안법, 두 번째는 적응증 확장, 세 번째는 바이오베타라는 것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은 비만 당뇨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내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와 함께 드디어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가운데 최근에 이제 있었던 뭐 유한양행의 성공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주요 기업들과의 계약이겠죠. 결국은 이제 알테오젠과 머크 그리고 릴리와 펩트론 이러한 거대 빅파마와 함께 국내 바이오텍들이 드디어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이오 섹터 전반 그리고 비만 당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될 대표적인 섹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이전에 저희는 8월 초에 이미 펩트론을 만나봤고 그리고 8월 28일, 8월 좀 말쯤에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10월 초에는 ABL바이오 이야기를 나눠봤었고요. 사실 모두 상승률이 좋게 쌓아 올려지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제 너무 지금 센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매도의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현재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들의 단기 상승률 자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군들을 아직까지 끌고 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에서는 조금씩 비중 축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 내에서 다른 섹터가 대안이 되기 어려운 바이오 섹터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물량을 모두 단번에 정리하기보다는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공통적인 섹터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계속해서 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또 경신하고 이런 흐름들이 올 한 해 동안의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요약을 해봐도 무방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잘 가는 상황 속에서 완전 매도를 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는 조금 부담스럽겠고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보유자분들이라면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 전략 꾸려보면 어떻겠나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용 의료기기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아요. 네. API도 상당히 좋은 성과 내고 있고 수출 데이터도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듯한 분위기예요. 네, 월별 이제 데이터들 예전에는 사실 이런 증권사들이 이런 데이터들을 잘 발표를 안 했었는데 네. 워낙 이제 수출 데이터와 이에 따른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다 보니까 매월 중순 정도 되면은 이제 월별 그리고 지역별 수출 데이터를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기업들마다 어느 정도의 수출 데이터를 보였는지 이제 확인이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주가의 변동성을 줄이고 오히려 실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밸류에이션의 할증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의료기기 관련 업체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 또 섹터별 분야가 있지만은 그 분야별 대장주들이 모두 다 신고가 영역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의료기기라고 한다면은 클래시스가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보톡스라고 한다면은 슈제리 역시 강력한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하나 지금 스킨 부스터 쪽에 강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파마리서치가 연일 신고가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러한 흐름은 해외 쪽의 수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호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역시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해당 기업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소외됐었던 종목군들, 두 번째는 올라왔지만은 아직까지 밸류가 피어 대비해서 저렴한 기업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의료기기 쪽 계속해서 좋은 퍼포먼스 내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만큼 우리가 뭐 저밸류 상대적으로 이 저밸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라던가 좀 종목 선별이 필요하겠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 오늘은 어떤 기업 볼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사실 오늘 이제 조선주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워낙 바이오주들만 들고 오다 보니까 조선주들이 이제 최근에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거기에 더해서 컨테이너 수주의 실망감 이것 때문에 조선주들의 주가가 많이 흔들렸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며칠 전에 이제 하나오션에서 5척이었나요? 지금 컨테이너선에 수주가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현대중공업 쪽에서 수주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빈 슬롯을 컨테이너선 쪽으로 채울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조선주들의 기대감이 커졌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사실은 HD 현대미포라는 기업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25년도에 실적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라는 부분 때문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21년도 이때 수주했었던 저가 수주 물량인 피더선의 인도가 내년 초가 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 회사의 주력 선종이라고 할 수 있는 LPG선과 PC선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급격하게 늘려나갈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3분기 어느 정도의 실적에 대한 확인 이후에는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HD현대미포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조선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려운 시간에는 저가 수주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되고 있고 성장세가 가장 돋보일 수 있는 기업으로 HD 현대미포조선 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차장님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우선 목표가는요 13만 원 선. 사실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공격적일 수 있겠지만은 13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해드려보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9만 5천 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미포 이 경우에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